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7월 7일 목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뭐 미증시 같은 경우 지금 선물이 조금 밀리고는 있어요. 뭐 엄청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또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. 그래도 일단은 플러스로 마감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겠죠. 뭐가 되든 지금 시장에서 좀 지수 저점을 지켜줬으면 하는데, 오늘 움직임 같은 거 오전 중에 쭉 당겨버리고 그대로 그냥 또 계속 저점 깨고 하면서 밀리는 모습인데, 일단은 요 위에서 좀 잘 놀아주는지, 결국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지수가 중요한 거예요. 지수 이기는 종목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가끔 있기는 한데, 지수 이기는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. 진짜 지수를 못 이길 정도 됐을 때는 그 뭐 자연재해급으로 갔다가 지수가 진짜 막 와장창창 막 하루에 막 10%씩 계속 뭐 2, 3일 연속으로 밀린다거나 그러면은 못 이기는 종목이 있을 수 있는데, 지금 장세는 그래도 뭐 움직일 건 움직이긴 하거든요. 대신 이제 좀 피곤한 게 눌림에서 좀 뭐 매수를 했는데 지수 밀리고 하니까 더 밀려가지고 언제 좀 반등 제대로 내가 생각하는 폭까지 주냐, 그런 구간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지수 관련해서는 뭐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도 좀 아까우실 수 있고, 결국 일단 요번 주는 고용지표 봐야 되고, 다음 주는 소비자 물가지수,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통위 빅스텝. 저는 이건 빅스텝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0.5든 0.75든 금리 인상이라는 게 뭐 부동산 기업들한테 조금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, 지금 그거보다는 금리 인상을 해서 증시에 외국인들이 이탈을 안 한다거나 혹은 다시 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, 그게 이제 증시 자체를 좀 부양하는데, 기업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증시 자체에는 그 부분이 조금은 더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요거 빅스텝 이야기 나오는지, 그 다음은 이제 뭐 FOMC 금리 인상, 요 사이에 7월 15일인가 미국 뭐 옵션 만기 요런 거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 테슬라, 요번 달은 이제 미국 빅테크들 실적 발표 다 있기는 있습니다. 요런 거 관련해가지고 막 이제 지수가 좀 흔들리는 모습도 있기는 한데, 넷플릭스는 저는 솔직하게 당연히 좋게 나올 것 같진 않고,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잠잠해졌죠.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진짜 시기를 좀 잘 탔던 게,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좀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시청하는 그것 때문에 좀 늘지 않았나 싶은데, 코로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뭐 축제할 거 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좀 부각이 되진 않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4차 접종 논의, 뭐 저번 주 대비해서 뭐 2배 확진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확진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, 그게 아무래도 경각심이 좀 옅어지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규제에 대해서 이제 좀 풀었죠.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. 왜? 경제를 계속 틀어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좀 독감 같은 느낌으로 갖다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넷플릭스는 뭐 좀 좋을 것 같진 않고,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테슬라입니다. 뭐 메타,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, 좀 증시 자체에 가장 파급력이 있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나스닥에 영향을 좀 미치고, 테슬라가 좀 실적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주들, 그리고 미국 그 증시에 상장돼 있는 리비안, 루시안 등등 좀 파생되는 힘이 많아요. 꼭 테슬라뿐이 아니라.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, 그리고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섹터도 수급 좀 중요한 포지션을 하나 차지하고 있죠. 그래서 테슬라 실적은 좀 잘 봐야 되지 않나. 그리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테슬라 들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. 미국. 저는 해외주는 안 하는데 미국에서 좀 유명했었죠. 자,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 요거 아까 설명드렸고, 금리 인상 뭐 계속 이야기 나올 거고, 이런 거는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담보 비율 요것도 이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, 세계적으로 갖다가 이 분위기 자체는 서방 vs 공산 사회주의, 이게 좀 대립구도가 얼마나 길어질지 그런 건 좀 잘 봐야 돼요. 뭐 냉전 뭐 이런 얘기 있죠. 그리고 유럽 측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갖다 에너지 관련해서
겨울 다가오면 올수록 또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해요. 이제 이 섹터가 좀 완전 힘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게 좀 아쉬울 뿐이지, 유럽 쪽에서 에너지 안보, 석탄으로 다시 커버, 그리고 중국 전력 수요, 이번에 여름 점점 와 진짜 날마다 더운데 그런 폭염 관련해서 전력 수요 급증하면은 또 석탄 발전 이런 거 나올 수 있고, 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난에 다시 주목받는 석탄 연료 늘리는 강대국들, 그래서 이런 석탄 관련주 GS 글로벌 필두로 갔다가 얘가 이제 좀 주도 종목을 하진 않는데 저런 이슈를 한 번 정도 또 엮으면서 또 이런 식으로 불쑥 튈 수 있기 때문에 눈에는 계속 좀 둬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. 3,000원짜리 지지 잘 해주는지. 그리고 원숭이 두창은 지금 두창 자체에 스페셜한 이슈가 있진 않아요. 두창 자체에는 스페셜한 이슈가 있진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단키트 개발했다. 그러면은 개발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해외 뭐 수출 이야기 나올 수도 있겠죠. 우리나라 코로나 관련주들이,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보면은 어디 갔냐, 얘네들이 결국 시젠, 이거 동학개미 운동 때 제일 유명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. 삼성전자랑 시젠, 얘가 진짜 그 진단키트 수혜를 제대로 받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, 이런 식으로 했다 이제 실적, 수출, 그런 거 뉴스, 뭐 키워드 하나씩 엮으면서 계속 시세를 줬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원숭이 두창에 진매트릭스가 추가됐죠. 진매트릭스가 갑자기 또 원숭이 두창 이야기 붙이면서 움직였는데, 이거 하나씩 계속 추가가 돼요. 미코바이오메드, 블루베리 NFT, 오상, 진매트릭스. 그래가지고 저는 차트상 눌림자리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당연히 미코바이오메드이지 않나. 돈은 가장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. 대신에 이제 원숭이 두창은 재료, 블랙테마라는 점. 그래서 요 뒤에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해외에서 이런 식으로 고위험금 확산, 그리고서 증가하고 하면은 비상대책위원회 재소집을 한다고 했죠. 그 플러스 혹시라도 10,000명 넘어가는지 그런 거 얘기 나오면은 원숭이 두창 관련주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는 눈은 좀 두는 게 맞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전국민 4차 접종 논의부터 해가지고 다시 급증. 지금 코로나 라이브가 서버를 닫은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거 있었으면 참 편했을 것 같거든요. 일단은 이런 건 이제 뉴스에 기댈 수밖에 없죠. 내가 그거 하나하나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. 그래가지고 코로나 관련해서 좀 중간중간 확진자, 근데 이게 쉽게 잡힐 것 같진 않고, 저는 당연히 이 확진이 17,000명이면은 그 뒤에 증상이 있는데 이제 검진 안 받거나 그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, 솔직하게 집에서.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주 해가지고 일단은 좀 그 관련주들이 매매하기 쉬운 차트 자리는 아니다. 계속 설명드리지만 난이도가 분명히 높아요. 왜?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. 이런 식으로 또 밀릴 때 화끈하게 밀리고 하는데, 그래도 코로나 관련주들 수젠텍, 휴마시스, 여기 진단키트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좀 보는 게 맞겠죠. SK바이오사이언스, 뭐 그런 종목들, SK바이오사이언스랑 걔 누구야, 캐몬, 혹시라도 좀 다시 부각되나. SK바이오는 워낙 좀 힘이 셌었기 때문에 여기 또 전고점에서 이렇게 또 지지를 해주긴 했거든요. 얘는 이제 수급이 좀 중요한데 아직 외국인이 다 뱉고 나가진 않았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외국인 또 여기서 매수 들어오는지, 그러면 좀 양매수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. 기간이 이틀 연속하고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. 그다음에 이제 진단키트는 수젠텍이 좀 대장으로, 그다음에 뭐 나머지 종목들 위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식량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설명드렸는데, 오늘 시간에 지금 오는 건 이 내용 같아요.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로 관련해가지고 재계에 좀 난항이 있다. 쉽지가 않다. 기약 없는 식량난. 그래서 식량 이슈는 오늘 이런 움직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시세 주다가 무언가 전 저점 깨고서 그 구간에서 뭐 뉴스 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시세 주고, 전체적으로 그렇죠. 그리고 좀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갖다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. 최근에 강했던 거는 돈 4천억 들어왔던 신송홀딩스, 그 다음에 고려산업 5천억, 이런 종목들. 또 귀신처럼 전저점 깨고 요 자리에서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가고, 이제 사료주들 당연히
보기는 봐야 되고, 한탑, 이런 거 장기평 주변 등등이 있는데, 내일 시간에 이미 시세를 줘가지고 매매하기 쉽지는 않겠죠. 뭔가 좀 부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모르는데, 근데 이제 식량은 오늘 저 흐름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. 뭔가 좀 애가 잠잠하고 밀리다가 좀 잠잠하고 하면은 뭔가 하나씩 툭툭 던져줄 수 있고, 그리고 7, 8월 이렇게 8월 또 되면은 식량 뭐 밀 비축량 동났다, 아니면은 뭐 또 여름 폭염 그런 것 때문에 뭐 올해 농작 다 망쳤다,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겠죠. 그래가지고 뭐 또 3분기 수입 곡물 가격 이런 것도 있고, 그래서 식량 이슈는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올해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이고, 그리고 이제 재건 이슈 관련해서는 재건 컨퍼런스 이런 얘기 쭉쭉쭉 있었는데, 오늘 일단 980조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협력, 이게 좀 민, 관 협의체를 꾸리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죠. 그래서 국토부가 좀 중심이 돼가지고 이번 달 중에 정부랑 공기업 건설업계 합동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의체를 좀 구성할 예정이다. 그래서 재건이 차구 무언가 그 재료 측면에서 숨통을 계속 이어가요. 그래서 이번 달 중에 이제 이렇게 재건 협의체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 기대감은 살아있긴 하지 않나. 근데 저는 아무래도 재건은 좀 종전 이야기가 뚜렷하게 나오면 좋지 않을까. 지금 이제 뭐 여름부터 가을, 겨울 사이에 뭐 종전 얘기 나올 수 있다, 뭐 이런 찌라시는 있는데, 제가 말씀드리는 그 종전은 좀 공식적인 거, 러시아 정부든 뭐 우크라이나 정부든 해가지고 뭐 정상회담이 이어진다거나 대화 뭐 이런 거 실질적으로, 아니면은 러시아가 뭐 병력 회군을 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재건주가 조금 더 멋있게 부각되지 않을까. 이제 재건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 힘이 있어요. 저 이슈들을 뭐라도 붙이니까. 근데 그 와중에 유시는 이번 시간에서 투경 때문에 6%가 좀 밀린 건지, 얘는 요 구간 좀 잘 지키고 오늘 시세를 주긴 했는데 요 고점을 또 뚫지는 못하네요. 그래도 요 재건 관련해서 오늘은 또 현대 에버다임 종목들이 살짝 좀 차트를 봤을 때 난잡하죠. 제가 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움직임이 이런 느낌이에요. 요거까지는 좋았는데 이 이후에 애들이 저점을 안 깨면서 위에서 자꾸 뭐 이상한 이슈를 붙이거나, 아니면 시장에 별 이슈 없으면은 뭐 그냥 움직이고,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.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좀 저점 깨고 뭐 이런 종목들도 있기는 한데, 재건은 일단 문제점이 좀 대장이 자주 바뀌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재건 협의체 구성할 예정이다. 요거는 아직 재건 이슈가 있다 보니까, 그리고 뭐 상수도 교량, 사회기반 인프라 복구, 인도주의적 지원, 이런 원조 뭐 이런 게 있기는 했는데, 결국에 재건은 이제 좀 그냥 건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. 나머지는 좀 대금도 안 터지고 좀 종목들이 잡스러워요. 좀 잡주들이 껴있는 저런 재료다 보니까 재건, 건설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특별하게 그 예비 입찰이 좀 부각되는 내용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, 로봇 8월 잼스 출시 관련해가지고 휴림 로봇은 깨고 반등 나오고, 요 구간 또 반등 나오긴 했는데 오늘 또 밀렸는데, 요 종목은 요 구간 한번 좀 볼 수 있지 않나. 로보도 여기서 이제 뭐 8월 잼스 이슈로 갖다 좀 움직이는지, 삼성전기, 테슬라, 트럭 이제 금요일, 토요일, 그래서 관련주로는 캠시스, 퓨런티어. 캠시스가 결국에 요 자리를 좀 깼네요. 가장 베스트는 요 2300 위에서 그냥 마감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얘네들은 애초에 좀 주도 테마 느낌은 아니고 시장에서 뭔가 개별적인 이슈 하나 탁 붙이면은 그걸로 튀는 섹터이지 않나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, 이유축 요거 오늘 나왔죠. 오늘 밤중에 투표를 했더라고요. 이유축 원전 그린에너지 제외 결의안 7월 초에 좀 투표 예정이다 했는데, 이거는 저는 좀 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. 근데 지금 이게 내일 원전주들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갭을 뜰긴 뜰 텐데, 뭐 이것저것 또 추가적인 게 또 붙었거든요. 영국도 있어가지고.
유럽의 원자력 천연가스 텍소노미 포함키로. 그래서 저도 요거에 대해서는 얘네 빼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제 결의안은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지금 에너지난에 대해서도 그렇고 니네가 이걸 좀 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텍소노미 안 빠지고 포함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8월 그린 텍소노미 추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자연스럽게 확률이 높겠죠. 안 그래도 뭐 유럽이 빠지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그린 텍소노미는 좀 추가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8월 뭐 그린 텍소노미 이게 정치적으로 혹시 뭐 좀 어떻게 막고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린 텍소노미에 대해서 추가 여부 현 정권이 뭐가 됐든 계속 어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 9월 달에는 한소형 소형 원자력 모듈 국제 행사 그다음에 이제 일본 에너지난 뭐 원전 24기에서 28기로 확대 원전 비중 30% 확대하겠다 이런 거 있고 미국에서도 반핵 정치인 핵에 대해서 반대하던 정치인도 생각을 좀 바꿨다. 왜? 에너지 안보 때문에 감당이 안 돼. 그래서 민주당 상원의원 탄소 중립 달성 위해서는 원전 유지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하다 포지션이 좀 바뀌었고 오늘 이제 장 마감하고 나온 내용 중에 다음 달 영국 에너지 장관이 좀 방한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좀 한번 간을 보러 오는 것 같습니다. 영국은 지금 대부분 원전이 좀 프랑스 업체 EDF가 운영 중인데 사업자 다변화 필요성, 부각 뭐가 됐든 좀 경쟁을 시키면은 가격이 싸지고 그 품질 그런 게 올라가고 하는 게 있죠. 그래가지고 그걸 좀 생각하고 있는지 프랑스 업체 요거에다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원전 한번 좀 보겠다. 에너지 장관이 오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 오는 건데 그리고 영국 측에서는 지금 선계약하고서 뒤에 논의를 하자. 우리는 계약하기 전에 좀 디테일하게 계약 조건 하고서 좀 이제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자. 이게 사실 정상적이긴 한데 영국은 지금 일단 계약 맺고 그 다음에 논의하자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는 있어요. 네,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 장관 방한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혹시 영국도 원전 그 우리나라가 또 뭐 수주 이런 게 이어지는지 그래서 원전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원전 나머지 애들은 좀 밀렸는데 G2파워가 혼자 신규 상장주들 잘 가니까 그거 힘 타고서 막 움직였죠. 얘가 오늘 대금 조금 터지긴 했거든요. 근데 G2파워는 종목 움직임 요런 게 있습니다. 얘가 밀 때 좀 시원하게 밀어요. 저도 여기서 좀 당했는데 밀 때 꽤 많이 밀고서 반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예전부터 있습니다. 얘는 종목 끼는 만약에 매매를 하실 거라면 그런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?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음봉을 한번 시원시원하게 만들어 버려요. 저도 오늘 당했는데 G2파워랑 우진 한신기계 뭐 서정기전 위주로 갔다가 나머지 원전 보면 되지 않을까? 뭐 물론 이제 내일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지만 갭이 좀 많이 뜬다 싶으면은 조심할 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영국 에너지 장관 방안 그다음에 8월 그린 텍소노미 우리나라 추가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켓 컬리는 요 내용 뭐 컬리 대표 지분 관련해가지고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 지분 의무 보유 확약서 제출 그래서 예비 상장 심사 관련해서 요번 달 말쯤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오늘 식량 오르니까 시간이 좀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 KC피드, 우양, 홍구, F&B 등등 마켓컬리 관련주 그다음에 사우디 640조 네옴시티는 뭐 계속 비밀 얘기가 없다 보니까 오늘 좀 밀렸죠. 그래서 저는 히림은 조금 좋아 보이기는 해요. 이 종목이 결국엔 이 방향성 하다가 저점 깨고 쭉 밀렸는데 저는 이 종목은 이런 상한가 라인 이 구간에서는 그냥 죽을까? 이 정도에서는 기술적 반등은 한번 좀 주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질 수는 있는데 재료 일정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이쪽은 좀 지켜는 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장이 좀 심심하고 하면은 또 이슈 붙일 수도 있고 현대건설이 7월 말 31일 공시 예정도 있죠. 그다음에 이제 넥슨은 요게 뉴스화 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거 좀 나왔으면 했거든요. 근데 오늘 그냥 잘 오르더라고요. 넥슨 게임즈가 뭐 한 10%인가 올랐고 저런
지분 관련 이슈가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. 근데 이제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고, 이런 차트 관점에서 뭐 20에서 올라타고 이런 자리 좀 돌파해 주는지. 근데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 저 지분 매각 관련해서 이슈가 붙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텐센트 키워드를 엮는 게 조금 더 좋겠죠.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. 왜? 유가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. 유가가 원유가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했었죠. 지금은 얼마지? 100달러 다시 복구를 했네요. 100달러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, 유가가 어제 한 10%가 밀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요거는 오늘 좀 밀리는 거 보고 생각이 드는 건데, 유가가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, 뭔가 에너지난이 있으니까 원유 비싸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빨리 에너지 대체품을 좀 찾아야 된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좀 더 힘을 줄 수 있지 않나.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가 원유 유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야, 저거 원유 저렇게 좀 내려오고 하면은 신재생 에너지 뭐 굳이 빨리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? 요런 거 때문에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. 얘네가 뭐 엄청 특별하게 큰 악재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좀 밀렸죠. 그래서 태양광은 좀 뭐 또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요거 아리배, 삼성 늦어도 연내 참여 요 이슈가 있고, 그다음에 이제 9월달 새만금 수상, 요거는 근데 지금 좀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새만금 수상 태양광은 요런 게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결국 신재생 에너지 힘을 쓰고는 있죠. EU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입법화 예정. 오늘 뭐 이제 그린 뉴딜 저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진 모르겠는데, 원전 그린 텍소늄 추가된 것 때문에. 그래도 저는 요쪽도 결국에는 그냥 죽지는 못하지 않을까.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갈 때 가더라도 한 번씩 좀 불쑥불쑥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종목 중에는 지금 세력주 중에서는 SDN이 태양광 쪽에서는 가장 대장격인 것 같고, CS 베어링, 유니슨, CS 베어링은 이제 무상증자 나오는 일정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 예비 전력 요 키워드도 좀 부각이 되죠. 역시나 어딨냐, 요 스마트 시티 애들 그냥 갭 최고점 만들고서 그대로 쫙 밀렸는데, 옴니 시스템, 누리플렉스 요거 관련해서 또 계속 전력 부족 얘기 나오는지, 다음 달 전력 예비율 5%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 얘기 있거든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석탄 발전 재가동 할 수도 있고, 무슨 교수가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좀 크고 최적의 파트너는 원전이다. 그리고 산업부 차관은 전력 수급 차질이 있을 때는 모든 옵션 검토하겠다. 이런 발언을 하긴 했어요. 그래서 이런 키워드에서는 뭐 원전이라던가 좀 뭐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, 결국에 예비 전력 좀 블랙아웃 이야기는 결국 오늘 움직였던 옴니 시스템 이런 것들이 또 반짝반짝 할 겁니다. 근데 관련 주들이 호가도 좀 얇고 대금이 그렇게 터지는 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종목들이 아니기는 해요. 종목군이.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수주 이야기 나오나,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산국제, LG에너지솔루션 오버행 요거 있다 보니까 꼭 체크하셔야 되고, 네옴시티, 현대건설 7월 31일 다누리 우주탐사선 이제 미국 발사장으로 이송 시작, 우주탐사선 8월 3일 발사가 있고, 오늘 AP위성이랑 캠코아 이런 것들은 좀 슬쩍 돌리죠. 슬쩍 이런 구간에서 조금 돌리고 하는데 8월 3일 발사 있다. 그래서 이렇게 블랙박스는 오늘 좀 한번 튀어주나 싶었는데 튀어주질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날리고 오늘 요정도.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주, 현대약품 뭐 이런 거 있고. 자, 일단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신규 상장 개별주.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일단 봐야 되는 섹터는 이거이긴 해요. 코로나랑 재건. 네옴시티는 조금 재건해서 좀 힘은 빠지는데 코로나랑 재건은 봐야 되고, 내일 일단 부가적으로 원전이 아침에 갭은 뜰 것 같은데, 저 영국 수주라던가 그런 거, 혹은 그 그린 텍소놈이 추가된 거를 좀 더 뻥튀기 시켜가지고 힘을 좀 주는지, 그런 부분을 좀 보지 않을까. 이제 식량은 갭 뜨면은 매매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, 식량은 당일 매매는 지금 쉽지 않아요. 대신에 이제 갑자기 갭 뜨고 쭉 밀렸는데 지수 뭔가 갑자기 크게 밀리면서 해지 역할을 하는지,
그런 거는 좀 볼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원숭이 두창 요런 종목들은 지금 이런 섹터들은 그냥 눈에는 둬야 됩니다. 오늘도 결국 신규 상장 그 무상증자 개별주 뭐 오늘 상한가 8종목 중에 6종목인가 7종목이 다 신규 상장주예요. 그래가지고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는데 별 재료도 안 붙였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신규 상장이 상당히 힘은 쓰고 있고 원전 이슈랑 이런 키워드들 좀 보면 되지 않을까.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눌림 좀 볼만한 애들도 꽤 있는 것 같고. 자, 그래서 지금 시장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쉽지는 않은데 또 계속 이런 좀 개별 장세가 언제까지 좀 이어질런지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벌써 또 목요일인데 이번 주 매매 좀 잘 되셨길 바라면서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